이어서 추미애 당대표를 속해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7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시즌 2 정부입니까? 이런 상태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가결 이후 황교안 대행 체제가 결국 박근혜 시즌 2가 아니냐 하는 국민적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황 총리의 지나친 대통령 행세도 문제이지만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박근혜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총리 이하 내각은 물론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야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오히려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촛불 민심과 함께 황 대행의 심경의 변화를 더 이상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선 내년 새학기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역사 교과서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국정교과서 금지법 심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즉시 처리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진상규명, 사드 배치, 성과연봉제 폐지, 백남기 농민특검, 언론장악 시도 등 그 시급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안은 모든 조치와 대응을 신속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저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에 최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온갖 궤변과 트집으로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정교사 의혹까지 일고 있어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끝이 어디인가 한탄마저 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특검은 명심하십시오. 국정공백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하는 생각으로 헌정유린 세력들을 빠르고 단호하게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현재 가금류 2천만 마리 살처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민생 살처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계란 절벽으로 그 흔하던 계란을 구하고 싶어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동네 빵집은 물론 식당, 일반 가정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가 부른 인재이자 참사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방보다 방역에 의존하는 잘못된 대응 체계, 살처분과 보상금 지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관행적 대책을 우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AI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근본적인 방지 대책 수립을 모색하고 정부의 신속한 확산 방지와 차단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상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 국회 청소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고 꽃달기 행사를 했는데 오늘 또 그에 이어서 무궁화 꽃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된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에 최우선을 두는 민생정당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핵 같은 큰 사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작은 성과라도 제대로 내겠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 앞으로 3년간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이 거리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토록 8년간 이 집권 세력이 막았던 부자 증세의 벽도 뚫었습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사학비리 온상이었던 상지대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상지대 임시이사를 전원다 파견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김문기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학비리는 앞으로 근절시킬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한 재은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악성 사채 탕감운동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SBI 저축은행 통해서 12만 명의 악성 고치에 시달린 여러 국민들의 그 소각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관련 법도 한노위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가졌던 민생 사안들이 하나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드디어 분당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남이당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분당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존 정당에서 화합을 못해서 분화돼 나온 그러한 정파나 개별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새로운 정책 노선에 기반한 정당이 창출이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이합 집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주자에 따른 정당의 분화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과 정책 노선에 따른 정당의 정립이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조기 대선에 따라서 정당 중심의 대선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때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급조돼서 어떻게 정책 공약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흐름과 과정을 주시하면서 지켜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치권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 공약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한 황교안 대행에게 권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행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황 대행이 당장 실천해야 될 사안의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로 하여금 즉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의결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요청 시한인 월요일 날 지난 19일인데도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법무부 변명입니다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검찰 공소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만 참고하더라도 법무부가 탄핵 심판 의견서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경호처를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은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특검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도 불발되었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최순실의 측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어이없는 휴가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7시간의 행적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장교 조여옥 대위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지난 월요일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국군 기무사 요원들이 나와서 모처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정보기관까지 나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탄핵 소추됐는데 여전히 정부가 범죄 행위를 덮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사회 회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국정 공백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전 범죄 행위를 막는 게 바로 국정 공백을 막는 일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만 행사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위원분들과 함께 팽목항 세월호 인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양 시기가 늦춰지고 인양 방식이 변경되어 유감스러웠지만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인양이 가능하다는 설명대로 차질 없이 인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 희생자의 수습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에 따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법한 지시에 더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위법한 지시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권총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고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가장 미흡한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거였습니다. 오늘 특검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과 함께 세월호 진실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규명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준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그 권한대행과 총리라는 두 가지의 카드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황교안 총리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딱 그만큼의 일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황교안 대행이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박근혜표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주권자의 명령을 역행하는 것이며 탄핵을 부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번 탄핵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하는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탄핵이며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하는 탄핵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사드 강행, 한일 정보보호협정 등 무모한 안보정책을 수정하는 탄핵이며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통해 권한유착과 정경유착을 일삼았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유신독재의 부활을 저지하는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은
이 땅의 주권자로서 이 정권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회수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2015년 6월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용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허히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사라진 7시간을 밝히라는 것도 대통령의 사적 시간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국민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7시간은 국가가 사라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정이란 엄중한 자리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정과 시대의 그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과 국가가 임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 문제가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87년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 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의 개헌 논의는 전혀 순수해 보이지도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충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개헌을 통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세력의 주장으로 또 대선을 앞두고 개인과 일부 정파의 정서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첫 일성이 개헌 정국을 잘 이끌어서 진보 정권을 막아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대선 주자나 정치적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계파나 진영 논리 혹은 정치적 세법에 따른 개헌 논의가 행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탄핵과 대선은 눈앞의 현안이고 개헌은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인 만큼 별개로 논의하면 된다는 정세균 의장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개헌은 이런 혼란을 틈타 졸속적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향에 대해 긴 호흡으로 차분히 논의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 개인적 정치 욕망으로 졸속적 개헌으로 주장한다면 시대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촛불은 단순한 박근혜 퇴진만을 위한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에 대한 심판과 바른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개헌은 졸속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개헌은 국민과 함께 그 시기와 방식,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공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